청년 일자리가 1년 새 12만 개 감소한 가운데 일도 구하지 않고 그냥 쉰다고 답하는 청년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고용 불안이 구조적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층 신규 임금 근로 일자리는 240만 8천 개로 1년 전보다 11만 6천 개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만 청년 신규 일자리 8만 개가 감소해 성장 둔화와 비용 부담에 직면한 기업들이 청년 채용을 먼저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난 청년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8만 명으로 1년 새 13만 5천 명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가 급증하면서 번아웃과 좌절을 겪는 이른바 쉬는 청년 현상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고용의 양보다 질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청년 신규 채용이 남아있어도 상당수가 단기 파견 플랫폼 형태의 비정규직이거나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계약이 겹친 일자리라는 겁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조건이면 차라리 쉬겠다는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쉬는 청년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선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4대 보험료와 임금 보조 등 고용비용 경감, 장기구직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과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깔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연금개혁만큼이나 한국의 연금개혁도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연금개혁과 재정은 안전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8년에 걸쳐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상향했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특히 초저출산으로 인해 기금 수지 악화 속도를 늦추기 어렵다는 암울한 전망도 잇따르고 있죠. 가입자 기반이 빠르게 축소되는 인구 역학이 가장 큰 구조 리스크입니다.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개편안도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라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체율 상향은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하지만 재정면에서 추가 재원 설계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지금은 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의 균형 설계가 미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개인연금 제도도 잘 되어 있어 2층, 3층 연금을 쌓는다는 표현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 구조가 약해 분산된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2023년 정년을 64세 상향으로 밀어붙인 뒤 거센 파업과 정치 비용이 누적되었는데요. 이에 개혁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멈추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프랑스를 이탈하는 자산가들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과 성장, 사회 수용성 이 세 가지가 서로 발목을 잡는 형국이죠. IMF는 프랑스가 구조개혁과 생산성 제고 없이는 재정 통합이 어렵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즉, 프랑스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문제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단기 재정 리스크는 프랑스가 더 큽니다. 대규모 정부 지출, 적자, 부채에다 정치 교착, 개혁 유예까지 겹치며 시장 신용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하지만 중장기 지속 가능성 리스크는 한국이 더 가파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연금 고갈의 가속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조정 강도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인데요. 결국 프랑스는 지금의 재정, 정치 리스크, 한국은 미래의 인구, 재정 지속 가능성이 뇌관이 될 것입니다.